정말 추석 선물로 이걸 가져오신 건가요? 우리 집에 오셔서 통조림 고기 한 상자를 사오면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엄마. 요즘 고기 통조림 세트가 너무 비싸잖아요. 예전에 엄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고, 선물도 사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왜 화를 내시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걸 정말 우리 먹으라고 가져온 건가요? 68세 넘으신 부모님께 통조림 고기를 드리는 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사위가 준 선물을 자랑하며 부모님께는 기능성 식품 세트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기 부모님만 신경 쓰고 남편의 부모님은 생각도 하지 않았잖아요. 명절에 좋은 인상을 주려고 오신다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선물을 가져오신 건가요? 뭐라고요? 중추절에 안 온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아빠. 오늘 우리 모두 여기 모였어요.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잖아요. 그날만큼은 꼭 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빠 말씀도 맞아요. 휴일이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언제 만날 수 있겠어요? 꼭 명절이 아니어도 가족이 모일 필요는 없어요. 하루쯤 못 본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엔 각자 자기 삶 챙기느라 바쁜 시대니까요. 예전처럼 모여서 식사하고 조상 묘를 찾는 건 이제 옛날 얘기죠. 솔직히 아이들이 평소에 손자를 자주 찾아왔다면 굳이 명절에 손자를 만나려 애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이러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동안은 참아왔는데 이제는 명절에 오기 싫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는군요. 오지 않으시려면 우리가 드린 선물 다 돌려주시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고작 통조림 고기 한 박스를 들고 오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네요. 그동안 우린 그냥 편하게 살자고 했는데 이제 와서 선물 때문에 우리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버지라고 해도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이에요. 만약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하셨다면 우린 진작에 집을 나갔을지도 몰라요. 권력 남용이라니요? 그동안 누가 권력을 남용해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고기 통조림 세트 때문에 아이들을 쫓아냈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며느리가 집을 살 때 돈의 절반이라도 냈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지참금만 챙기시고 추가적인 지원은 해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처음엔 집세까지 우리가 부담했고 나중에는 집을 살 때도 전부 우리 돈으로 샀습니다. 우리도 며느리가 잘 지내면 집을 아들 이름으로 넘겨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며느리는 늘 우리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집문서는 여전히 저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양보하려고 해도 며느리가 시부모님이 집에 오는 걸 싫어한다면 적어도 자주 찾아오기는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것조차도 어려워합니다. 남편도 며느리와 아들에게 화를 자주 내곤 하는데 이제는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내가 힘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손자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예전엔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도 손주를 무척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안 보이면 그리워서 어떻게든 만나고 싶은데 며느리 집은 차로 2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요. 손주에게 옷이나 신발을 사주겠다고 하면 손주가 우리 집에 오는 걸 꺼리기만 합니다. 설날 연휴에는 아들 가족이 하루 정도는 우리 집에서 묵고 아침도 함께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저녁만 먹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할머니 댁에는 자주 가고 때로는 일주일 내내 머물기도 하죠. 물론 할머니 집이 더 편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필요할 때는 다 받아들이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거리를 두는 그 태도가 우리를 혼란스럽고 서운하게 만듭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외할머니 댁에 있을 때 나는 내 아들이 친정에서 밥을 먹더라도 누가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며느리를 생각한다면 집에 돌아와 부모도 한 번쯤은 만나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은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외할머니 집에 간다면 아들을 편히 쉬게 해준 것에 감사해야지. 왜 며느리를 탓하느냐고 하더군요. 사실 사위는 시어머니가 해주는 집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끓여주는 김치국이 이상하고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엄마를 슬프게 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죠. 냉장고에 오래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있을 때도 어떻게든 조리해서 먹으려 하는데 그걸 보면서 참 먹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찍 일어나 건어물, 김치볶음, 해산물 등 아들 집으로 가져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순자야, 내가 너희들 먹으라고 요리를 좀 했으니 와서 가져가라. 저번에 카레 맛있게 먹어서 또 만들어놨어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엄마, 어제도 카레를 먹었어요.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손자를 만나고 싶어서 음식을 가져갔지만 며느리는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들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TV 소리가 들리고 조카가 크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리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벨이 고장 난 줄 알고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엄마가 집 앞에 와 있어. 벨이 안 되는 건가? 계속 눌러도 열리질 않네. 음식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문 좀 열어줘. 더는 참을 수가 없어. 그 순간 TV 소리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채선이가 친구들이랑 다른 엄마들이랑 어린이 카페에 있어요. 내가 나중에 사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뭐? 방금 TV 소리가 들려서 너희가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잘못 들으셨나 봐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좀 낡아서 층간소음이 심하거든요. 아마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내 엄마가 조카 목소리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분명히 채선이 소리였는데. 그건 그렇고. 엄마. 저희는 여기서 다른 엄마들과 같이 식사할 거라 2~3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바로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으니 제가 나중에 데리러 갈게요. 오늘은 그냥 그만 가세요. 네. 3시간이나? 엄마가 접시도 많이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제가 그 음식 굳이 가져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가져오셨어요. 알았어. 엄마는 근처 편의점에 가서 커피나 마시면서 기다릴게. 아, 엄마. 앞으로 2~3시간은 걸릴 거라서요. 정말 죄송한데. 오늘은 다음에 다시 하자고요. 3시간이나? 그런데 엄마가 이미 이것저것 다 가져왔는데. 그럼 경비실에 냉장고가 있으면 거기에 맡겨보세요. 경비실에서 받아줄지 확인해 보시고요. 왜 경비실에 맡기라는 거야? 그냥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고 나오면 되지 않아? 비밀번호를 알려주기 싫으면 나중에 비밀번호 바꾸면 그만이잖아. 엄마. 그 접시들 지금 바로 드실 필요 없잖아요. 잠깐 경비실에 맡겨 두시면 돼요. 정말 집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이 문제로 더 다투면 며느리와의 관계가 악화될까 봐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앞에 서 있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이 목소리가 분명 들렸지만 슬픈 마음으로 경비실에 짐을 들고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안녕하세요. 채선이 엄마입니다. 집에 그릇을 가져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네요. 아까 아기랑 엄마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걸 봤는데요. 아무도 없다고요? 네, 며느리가 경비실에 맡기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좀 보관해 주실 수 있나요? 냉장고는 있긴 한데 경비원들 식사할 것만 보관하는 용도라서요. 이런 일은 정말 불편해요. 안 도와주면 나중에 혼나고요. 이번엔 맡아드리겠지만 솔직히 다음부터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경비원에게 폐를 끼친 것이 미안해서 감사의 표시로 청량음료 한 캔을 사드렸습니다. 몇 달 후 2023년 6월에 남편이 아들에게 자동차 보험 신청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차가 아직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컴퓨터를 잘 못 다루기 때문에 남편은 종종 아들에게 가장 저렴한 보험 상품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곤 합니다. 결혼하기 전엔 아들이 기꺼이 도와줬었는데 결혼 후에는 뭔가 부탁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야, 왜 아직 자동차 보험료 처리를 안 했어? 아빠가 이미 돈 보냈으니까 얼른 해라. 아빠. 나 방금 퇴근해서 아직 밥도 못 먹었어요. 저녁 먹고 처리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나 결혼하고 나서 챙길 게 많아졌는데 왜 자꾸 부담을 주시려고 하세요? 이 사람아. 알았어. 내일까지 끝내자. 남편이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또 시아버지야? 너무 귀찮아. 결혼했으면 이제 알아서 좀 하시지. 왜 맨날 물어보는 거야? 나도 피곤해.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왜 몇 푼 아끼려고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느냐. 이번만 도와줄 테지만 내년엔 절대 안 해줄 거야. 너희 엄마도 좀 시대에 맞게 변해야지. 안 그래? 야, 요즘 사람들 휴대폰 앱 다 잘 쓰는데 우리 엄마는 아직 배우려 하지 않으셔. 쇼핑 채널에서 주문하는 건 좋지만 선물을 받으려면 리뷰도 남겨야 하잖아. 근데 엄마는 방법을 모르니까 나한테 부탁하시더라. 결혼한 자식한테 그까짓 공짜 선물 받겠다고 번거롭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너희 엄마도 너한테 그러셨냐? 그럼.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지. 왜 나한테만 시키고 미정이한테는 안 시키셨는지 모르겠어. 엄마도 짜증나서 나한테 다 떠넘겼을 수도 있지. 여자들이나 신경 써야 할 일이겠지. 그렇지 않냐? 그런데 왜 며느리한테만 시키시는 거냐고? 필요할 때마다 아들,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는데 아들 없이 엄마가 어떻게 살겠냐? 정말 그 집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우리 부모님을 봐, 늘 우리한테 의지하잖아. 자식이 효도를 하려면 집과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맞아. 아들은 하나인데. 차랑 집은 아빠 명의로 돼 있고 난 아무것도 없어. 친구들은 다 고급차 타고 다니는데 나만 버스 타고 다니니 정말 속상하지. 출근할 차도 없는데 아빠가 당장 차를 사주실 것 같지도 않고 이 작은 30평 집에서 더는 못 살겠어. 내년엔 불쌍한 척해서 50평짜리 아파트 얻어내야겠어. 선물 세트만 주면 우리가 곤란한 줄 알고 더 도와주실 거야. 좋은 생각이야. 이번에는 회사에서 받은 선물 세트도 같이 줄까? 아니야. 우리가 먼저 가서 만나자. 아마 작년에 남은 선물 세트가 있을 거야. 새로 살 돈 없다고 생각해서 더 미안해할 거다. 아, 맞다. 설날엔 우리 둘 다 일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
그런데 채선이를 집에 혼자 둬도 괜찮을까? 아직 어려서 말이야. 괜찮아. 채선이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명품 가방 사드리기로 했잖아. 그럼 채선이도 잘 봐주실 거야. 우리는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지만 그들은 전화가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도덕이 없다고 하면서 자식들이 효도하길 바라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심지어 우리를 속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벌개졌고 소주 한 병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이 자식들. 이런 말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두고 보자. 그들의 대화는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처음엔 우리 전화기에 자동 녹음 기능이 없었지만 몇 달 전에 남편이 전화로 사기를 당할 뻔한 이후 아들이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 놨죠. 결국 아들은 자신이 만든 함정에 빠진 셈이었습니다. 우리는 녹음 내용을 계속 들었지만 믿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아들이 우리를 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졌죠. 그러다 추석 전 토요일이 되자 예정대로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선물 세트와 건강보조식품 상자를 내밀었는데 선물 세트는 먼지투성이었고 상자에는 2022 추석 직원 선물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건강식품 상자에도 무료 품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유통기한은 1개월도 채 남지 않았더군요. 엄마. 이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밖에 준비 못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괜찮아. 선물은 필요 없는데. 오늘은 추석도 아닌데 왜 지금 온 거니? 네, 추석 때는 모두 출근해야 해서 미리 왔어요. 연휴에도 출근해야 해? 회사가 그렇게 바빠? 네, 올해 회사가 정말 바빠서 11월 이전에 모든 주문을 완료해야 하거든요. 회사의 갑작스러운 발표 때문에 저희는 계속 야근 중이에요. 요즘 정말 바빠서 힘들어요. 그래. 그런데 너희가 늦게 들어오면 채선이는 누가 돌봐주니?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엄마. 이미 도우러 오셨으니 걱정 마세요. 그럼 쉬지도 않고 손주를 돌보시느라 힘드시겠네. 추석 전에 아이들이 놀러 오면 좋겠어요. 저녁이라도 먹고 가죠. 아니요. 저희는 바로 출발할 예정이에요. 형수님이랑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살고 있는 집에 대해 할 얘기가 있어요. 채선을 키우기엔 지금 집이 괜찮겠지? 아빠. 솔직히 지금 집이 너무 작아요. 채선이랑 같이 지내다 보면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에요. 답답해서 불편해요. 작다고? 30평이면 3명이 살기에 충분한데. 너희 엄마랑 나도 아이 키울 때 방 하나짜리 집에서 살았어. 이 방 2개짜리 집은 그때에 비하면 넓은 거야. 아빠.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내년에 5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요. 집은 큰 투자라 저희만의 힘으로는 힘들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열심히 일하고 돈을 아끼면 우리가 도와줄 이유가 없겠니? 우리도 그 문제를 같이 상의할 예정이었어. 내년에 집을 옮기고 싶으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해. 현재 집은 매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 아빠. 저도 출근할 때 차가 불편해요. 요즘 다들 차를 바꾸고 있더라고요. 추석 지나고 나면 아빠가 새 차 사줄게. 수입차도 괜찮고. 큰 차가 더 편할 거야. 진짜 아빠죠? 약속 어기면 안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
더 열심히 살게요. 앞으로도 부모님께서 계속 응원해주세요. 알았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잘 챙길 테니 너희도 최선을 다해라. 화를 낼 줄 알았던 남편은 내 예상과는 달리 아주 차분하게 아이들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그를 바라봤고 남편은 나를 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듯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뒤 그는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그냥 며칠만 헛된 꿈을 꾸게 두고 기대를 한껏 부풀린 다음에 절정에서 그걸 전부 무너뜨릴 거야. 남편은 사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한 뒤 모든 걸 뒤엎으려는 계획이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여행을 떠났을 때 남편은 나에게 아파트로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데 왜 음식을 하려고 그래요? 다 계획이 있으니까. 몇 가지 요리만 해주면 돼. 나는 몇 가지 음식을 만들고 과일 상자도 챙겨서 아들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비님. 연휴에도 고생 많으시네요. 과일 좀 가져왔으니 집에 가셔서 드세요. 손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 이런 선물을 주셨나요? 사실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말씀만 하세요. 제 아들이 바로 아파트에 살아요. 제가 음식을 좀 만들어 왔는데 냉장고에 넣어 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데리러 올게요. 아드님이 여행 간다고 말씀 안 들으셨어요? 소포 보관해 달라고 하시고 일요일에 돌아온다고 하셨는데요. 네, 알아요. 잠시만 보관해 달라는 거예요. 경비원은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며느리에게 카톡을 보냈죠. 며느리는 여행을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프로필 사진을 비행기에서 찍은 하늘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순자야.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할 테니까 요리하기 힘들지 않겠니? 내가 몇 가지 음식을 경비실에 맡겨뒀으니 나중에 찾아서 잘 먹어. 며느리는 바로 답장하지 않고 다음 날 겨우 네 라는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고생했어.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 아빠. 저희 너무 피곤해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그럼 부모님이 음식을 좀 가져가도 될까? 무슨 음식을 가져오세요? 저희는 9시가 돼야 일이 끝나요. 괜찮아. 그때쯤 엄마랑 내가 갈게. 저녁 7시경. 경비실에서 음식을 찾아온 후 근처 카페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8시쯤 그들이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다가갔죠. 혜용아. 이제 막 돌아왔니?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 여행 가방은 뭐야? 아, 회사에서 집으로 가져와야 할 것들이 좀 있어서요. 우리는 차가 있는데. 왜 택시를 타고 왔어? 너무 피곤해서 운전할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고도 없이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순자야. 내가 새로운 요리를 만들었어. 입맛에 맞을지 궁금하네. 짭짤한 멸치볶음도 했어. 아, 멸치볶음이요? 저랑 혜용이가 정말 잘 먹어요. 정말? 근데 내가 너희한테 멸치볶음을 해준 적이 없는데. 언제 먹었다는 거니? 아, 착각했네요. 그건 그렇고. 내가 밥상자도 경비실에 맡겼으니 지금 가져다 줄래? 지금이요? 내일 가져다 드리면 안 될까요? 내일이 월요일인데. 언제 가져다 주겠니?
지금 당장 엄마한테 줘야지. 엄마,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고집하세요? 고집하는 건 너희들이지. 밥상자도 제대로 안 챙기면서 멸치볶음은 다 먹었다니.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며느리. 너는 왜 부모님 오실 때마다 누워서 보고만 있니? 부모님 얼마나 자주 오시는데? 집이 너무 작다고 해서 매물로 내놨고, 새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차도 주문했지. 이제 다 준비됐으니 가져가라. 아빠. 추석 지나고 집과 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은 얼마에 팔리나요? 그리고 새 차도 아직 안 샀는데. 왜 차 열쇠는 달라고 하세요? 무슨 소리야? 누가 너희에게 집과 차를 사준다고 했어? 너희는 우리를 가엾게 보이게 만들고 거짓말을 해서 스위스로 여행을 갔잖아. 여행 재밌었니? 시어머니께 드리려고 했던 명품 가방은 이미 샀니? 스위스 여행 이야기를 들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 아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행 간다는 걸 알면 서운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다음번엔 꼭 같이 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가방도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 드리려고 샀어요. 누굴 속이려고 해? 우리와 함께 여행할 생각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 가방도 필요 없어.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알아? 마지막 통화 내용이 다 녹음됐어. 너희가 부모님 욕하고 비난했던 말들이 다 남아있어. 남편이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아들과 며느리의 무례한 말들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은 당황해 말을 더듬었지만 며느리는 즉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채선이를 생각해서라도 이번만 봐주세요. 채선이를 생각한다고? 너희는 그동안 일부러 우리가 손자를 못 보게 하더니 이제 와서 힘들 때 채선이를 언급하니? 너희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적도 없고 우리를 진정으로 대했던 적도 없었잖아. 우리는 너희가 편하게 살도록 다 해줬지만 정작 너희는 돈이 필요할 때만 우리를 찾았잖아. 아빠. 저희도 천천히 효도하려고 했어요. 부모님이 손자를 보실 수 있게 하려는 게 잘못인가요? 저희가 가끔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너희가 너희 삶을 살아가면 돼. 더 할 말도 없고. 회사 기숙사로 이사해서 살든지. 아니면 시어머니 집에서 살든지 하렴. 아빠. 어떻게 외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차도 없으니까. 기숙사에서 살며 회사 버스 타고 출근해. 허리띠 졸라매고 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봐라. 너희 엄마 아빠는 평생이라며 자산을 모았고 내가 그걸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야. 결국 우리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여러 번 돌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우리는 단호히 거절했죠. 한때는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의 배신과 행동에 대한 실망이 점점 쌓여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내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다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했던 희생의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길 바랄 뿐입니다.